그 다음에 대뇌 피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자, 회색인 부분이 대뇌에서는 피질 외에 어디 있다고요? 요 안쪽에도 회색인 애들이 있어서 얘네를 우리가 바닥에 있는 세포핵이다, 그래서 바닥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갱글리아랑 뉴클리어스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신경세포의 셀 바디, 몸통이 있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소리예요? 회백질이란 소리죠. 세포 몸통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 세포체들이 CNS에 모여있는 경우랑 PNS에 모여있는 경우가 이름이 다릅니다. CNS, 중추신경계의 세포핵 모여있는 부분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핵, 뉴클리어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말초의 신경세포핵이 모여있는 걸 우리가 갱글리온이라고 불러요. 중추신경계는 뇌랑 척수라고 했고 나머지는 PNS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요 바닥에 있는 핵들 같은 경우는 뇌 속에 있으니까 CNS에 있는 핵인가요? PNS에 있는 핵인가요? CNS에 있는 핵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이 바닥에 있는 핵을 부르려면은 베이잘 뉴클리어스, 바닥 핵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워낙 옛날부터 이 부위를 베이잘 갱글리아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름은 잘못된 표현이지만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부위를 베이잘 갱글리아라고도 쓰고 용어에 맞게 정정을 해가지고 베이잘 뉴클리어스라고도 쓰는데 똑같은 부위입니다. 헷갈리지 않으셔도 돼요. 신경과학 공부할 때 이렇게 용어가 통일돼 있지 않은 점이 또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죠. 이 베이잘 갱글리아가 이 바닥에 있는 것들인데, 얘네들을 어떻게 보냐면은 일반적으로 베이잘 갱글리아라고 하면은 요 위에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두 개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거는 형태가 옆에서 보면은 콩나물처럼, 콩나물 대가리가 있듯이 이렇게 있고 뒷부분으로 꼬리가 이렇게 쭉 나 있어요. 콩나물 꼬리처럼. 그러면은 꼬리가 라틴어로 카우드이기 때문에 이거가 꼬리가 달린 핵이다. 그래서 카우데이트 뉴클리어스, 꼬리 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요 부분의 핵이 또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이렇게 생겼지만 이걸 단면을 보면은 안쪽에 동그란 게 하나 있고 겉에 무언가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가지고 겉에서 감싸고 있는 이거가 껍데기다, 그래서 푸타멘, 조가비핵 혹은 피각이라고 부르게 되고, 안쪽에 있는 요 부분이 겉에서 감싸주고 안에 있는 부분이 동글동글하죠. 여기는 그래서 동글한데, 여기서 보시면 색깔이 겉에는 까만데 속에는 하얗죠. 그렇기 때문에 푸타멘에 비해서 요 안쪽에 있는 부분이 창백한 색깔이다, 페일하다, 그래가지고 글로부스 펠리두스, 창백한 핵, 창백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꼬리가 달려서 카우데이트, 꼬리핵이랑 그 다음에 글로부스 펠리두스를 감싸주고 있는 피각이 되는 푸타멘이랑 속에 감싸져 있는 창백한 동그라미인 창백핵이랑 세 개를 합쳐서 일반적으로 베이잘 갱글리아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피각 푸타멘이랑 안에 있는 글로부스 펠리두스를 이렇게 합치면은 덩어리처럼 보일 텐데, 세포핵 덩어리가 요게 옆에서 보면은 요렇게 동그랗게 렌즈처럼 생겼거든요. 그래갖고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렌즈핵, 렌티폼 뉴클리어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렌티폼 뉴클리어즈, 렌즈핵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푸타멘이랑 글로부스 펠리두스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푸타멘이랑 글로부스 펠리두스가 나란히 있어 보이겠지만 앞부분에서 보면은 요 카우데이트랑 푸타멘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틀라스 앞쪽을 보시면은 여기 겉에 있는 카우데이트랑 속에 있는 푸타멘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하등동물에서는 카우데이트랑 푸타멘이 하나의 구조물이고 글로부스 펠리두스가 따로 떨어져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합쳐가지고 카우도푸타멘이라는 용어를 쓰고, 동물에선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사람에선 견우화직녀처럼 이 카우데이트랑 푸타멘 사이에 이 백질이 들어와 가지고 둘의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 둘이 마치 갈라져 보이지만 발생학적으로는 원래 하나의 부위였다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베이잘 갱글리아라는 건 뭐를 하는 거냐면은 운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을 보조하느냐,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손해를 봐야 되는데, 손해는 뭐냐면은 대뇌 뒤쪽에 있는 요 뇌입니다. 이게 대뇌 대비 작아서 손해라고 불리는데 아주 조그맣지는 않죠. 뇌관보다 나름 커다란 느낌도 있고. 그런데 이 손해는 보시면 얘도 단면을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겉에는 회색이고 안에는 흰색 백질이에요. 한마디로 손해 역시 대뇌처럼 피질에 신경세포체들이 모여 있어서 피질의 기능이 있을 거고,
피질의 신경세포체 몸통 칩들을 박아 넣은 거니까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세포수가 많을 겁니다. 여기 겉에서 바라본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대뇌보다 오히려 더 주름이 많아요. 썰커스 자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나 있는데, 이렇게 썰커스 자이러스가 많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표면적이 굉장히 넓겠죠. 넓으니까 생각보다 신경세포의 수가 굉장히 많다. 그만큼 손해가 무언가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는 손해에서 일어나는 행동들을 인식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들은 대뇌를 거쳐가야 되는데, 손해에 있는 얘네들 같은 경우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직 얼마가 안 됩니다. 비교적 옛날부터 알고 있던 게 운동을 보조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최근에 와서 기억에도 담당한다, 모에도 감장한다, 많은 게 알려지고 있지만 고전적으로 알고 있는 건 운동을 보조하는 기능인데, 아까 베이잘 갱글리아도 운동을 보조한다 그랬는데 손해도 운동을 보조한다 그러면은 이 둘의 차이가 뭐냐 헷갈릴 수가 있는데, 베이잘 갱글리아의 운동을 말씀드리자면은 얘는 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자세를 유지하는 데 관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헷갈린다고 하면은 아주 단순화해가지고 자동차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브레이크가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가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앞으로 가고, 멈춰야 될 때 제대로 못 멈추고, 가야 될 때 제대로 못 가게 되겠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게 베이잘 갱글리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베이잘 갱글리아가 망가지는 대표적인 병이 파킨슨병인데, 파킨슨병은 뭐라고 배워요? 서브스텐시아 나이그라, 흑색질이라는 부분에 도파민 세포가 사라지면 생기는 병이라고 배우는데, 이 서브스텐시아 나이그라가 바로 바닥핵을 조절하는 부위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흑색질이 망가지면은 바닥핵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파킨슨병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닥핵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니까, 파킨슨병 증상을 보면 정상 베이잘 갱글리아의 기능을 유추할 수 있겠죠. 파킨슨병 환자분들을 보시면은 가만히 있을 때도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손을 파르르르 떨거나 머리를 달달달달 떠는, 가만히 있어도 나타나는 레스팅 트레머, 가만히 있어도 떨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걸으려고 하면은 주저주저 하면서 원하는 대로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세요. 그렇게 운동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작했던 운동을 딱 끊지 못하기 때문에 걷다가 멈추려 그럴 때도 바로 멈추지 못하고 바로 감속을 못하니까 벽에 부딪히시거나 하시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게 파킨슨의 증상이고, 이런 걸 통해서 베이잘 갱글리아가 운동을 시작하고 운동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운동들을 보조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워킹 메모리, 운동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기억할 때도 저 바닥핵이 관여한다고 해요. 운동 기억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걷거나 자전거 같은 거 탈 때 보면은 머릿속으로는 까먹었어도 몸은 무의식 중에 자전거에 얹어놓으면 걷잖아요. 한번 자전거 타는 거를 입으로 자세히 설명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막상 그걸 설명하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자전거에 올라 태워두면 어떻게 해요? 몸이 알아서 움직이죠. 그런 거를 이제 이 베이잘 갱글리아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베이잘 갱글리아에서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 행동들 같은 경우는 크게 인지를 안 해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거나 자전거 타거나 운전하는 것 같은 거를 다른 일을 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베이잘 갱글리아가 운동 기억, 워킹 메모리들을 갖고 있어서 관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 같은 경우는 운동을 보조하는데, 그러면은 베이잘 갱글리아랑 뭐가 다르냐면 얘는 동적인 운동을 보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펜을 짚는다라고 칩시다. 그럼 손을 뻗어야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손을 뻗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 손을 뻗어야 된다만 생각을 하지, 엄지손가락을 몇 도 구부려야겠다, 둘째 손가락을 몇 도 구부려야겠다, 이두박근을 몇 도 구부려야겠다, 삼두박근을 몇 도 정도 펴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 안 계실 겁니다. 아까 손에는 대뇌와 달리 의식을 할 수 없다라 그랬는데, 우리 몸에 있는 이 수많은 근육들이랑 관절들이 어떤 형태로 있고 얼마나 힘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끊임없이 손뇌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손에는 대뇌가 단순히 팔을 펴라고 할 때, 손에는 슈퍼컴퓨터처럼 각 몸에 있는 근육이랑 관절 각도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나 몸을 미세 조정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미사일을 이렇게 쏜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대충 쏴도 맞는데
마지막에 정밀 타격을 하려고 그러면 막판에는 정밀하게 컴퓨터가 계산을 잘 해줘야지 원하는 목표물을 타격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걸 계산해주는 컴퓨터가 손해입니다. 한마디로 처음에 내밀 때는 자세히 맞지 않더라도 팔을 뻗으면은 대충 펜 근처로 가는 건 쉬운데 막상 펜을 잡으려고 하면 어때요? 미세하게 잘 손이랑 팔의 근육을 조절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거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적당히 해주는 게 손해고, 따라서 손해가 망가지면은 움직일 때 몸이 떨려요. 제대로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가서 고쳐주려고 하고 너무 많이 굽어서 또 이리로 가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식의 인텐셔널 트레머, 의도할 때 손떨림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운동이 미사일 같은 거 쏠 때도 처음에는 대충 맞으면 되지만 미세한 운동을 할 땐 정확히 맞아야죠. 마찬가지로 손 떨리는 게 커다란 운동을 할 때는 심하지 않은데 정교한 운동을 할 때 손 떨림이 심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손해 중에 운동을 보조하는 기능이고, 최근에는 저밖에 다른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밝혀지고 있는 부위입니다.